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데일리 리포트를 AI가 작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깐 점검을 해본다면 AI랑 데일리 리포트를 작성할 때 왜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AI 친구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나는 학원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회사원처럼 딱딱한 말투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의 해결점은 AI한테 페르소나, 이 학원의 정체성을 넣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프롬프트를 자꾸 넣어주는 그 과정 자체가 지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이 AI가 쓰기 위해서는 나의 학생의 데이터를 AI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과정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잠깐만 데일리 리포트 보여드릴게요. 문구를 가지고 제가 노션 녹화라도 AI 도움받아서 자, 지금 노션 AI 창이에요. 제가 뭐만 적었냐면 데일리만 적었습니다. 지금 약간 화면이 작으신 분들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세요. 데일리만 적은 거예요. 노션 AI 요거는 뭐냐면 노션 AI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챗 GPT처럼 채팅창처럼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프롬프트 안 적었습니다. 데일리 하고 끝냈어요. 심지어 이거 녹음도 돼요. 폰으로도 사용 가능해서 폰에서 데일리 이렇게 음성으로도 얘기해도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학원 맞춤으로 이미 이렇게 다 넣어놓은 지침이 있어서 얘가 데일리라고 피드백 쳤을 때 작성해 뭘 해야 보겠습니다. 되는지를 챗봇 인식을 형태로 합니다. 자, 여기 챗봇 형태로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AI와 대화할 때 문제점 뭐냐면 데일리라고 쳤을 때 이 친구가 데일리를 내가 원하는 데일리를 써주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명확하게 이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챗봇 형태로 어떤 식으로 쓸까요? 오늘 날짜를 쓸까요? 아니면 다른 날짜로 쓸까요? 예를 들면 오늘 수업한 오늘 데이를 쓸 건지 어제 수업했던 학습 기록을 가지고 오늘 데일리를 작성할 건지 어떤 날짜 지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물어보게끔 챗봇 만들었고 유형은 요약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길게 서술형 피드백으로 할 건지 이걸 선택하게끔 챗봇 만들었어요. 이거는 예시예요. 이것도 만들어서 학원 맞춤으로 우선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거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하고 볼게요. 요약형 만들어 달라고 한 오늘 거예요. 수업 요약이 완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이게 노션의 화면인 건데 지금 여기 왼쪽은 뭐냐면 AI가 만들었던 요약 초안인 거고 오른쪽은 뭐냐면 제가 노션의 학습 기록을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여기 AI 초안이 지금 가 여기 되었고 데일리 피드백에 그대로 문구에도 들어가게끔 피드백 해놨어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화면이 너무 빨라서 그런데 지금 본질적으로 제가 학생 데이터를 AI에 넣는 과정이 생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적어주는 과정이 아예 생략된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노션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수업 기록을 작성을 했고 학생 데이터는 노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어떤 말투와 어떤 식으로 내가 피드백 글을 써야 될지를 노션 AI한테 지침을 넣은 거예요. 약간 이런 상세 느낌인 거예요. 피드백을 작성을 자, 해볼게요. 이건 이제 상세한 피드백. 제가 2번은 이제 상세한 피드백을 적어달라고 하는 이 챗봇을 피드백이 만드는 거라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점검이 되죠. 지금 요거는 실제 제가 학습 기록 넣은 거예요. 오늘 단어장 유닛 8, 9 이렇게 배웠고 테스트는 몇 점이었고 이런 식으로 넣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고 데일리에도 피드백이 적혀져 있네요. 오른쪽에 피드백까지. 자, 요렇게까지 하면 요 방금 피드백 수식으로 자동 완성된 것을 노션에서 바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림톡으로 발송 자동화가 되게끔까지를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데일리 이렇게 그냥 문구 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은 조금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수업을 하고 오신다던가 이제 다 돌릴 때까지만 살짝 기다려주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데일리만 적은 거죠, 채팅방에.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AI를 도입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AI를 도입하는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것처럼 AI와 채팅을 통해서 내가 도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입을 하면 특정
업무는 편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재를 만드는 어떤 특정 하나의 업무, 그거는 좀 편해질 수 있고, 문제풀이를 답안 작성하는 거, 그거는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통합적인 학원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인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즘에 시중 프로그램에 AI가 탑재된 그런 프로그램들 많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학원에 로딩이 걸리는 업무를 정말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원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도 애초에 나의 학원의 운영 방식과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AI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 대상과 고등 대상의 말투가 달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지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학원의 학부모에게 바로 보내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를 요약 기능만 넣어서 AI를 탑재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하세요. 왜냐하면 요약은 커스터마이징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는 요소는 아니고, 요약 정도를 내가 그냥 분석 리포트를 요약하는 정도는 AI는 어떤 걸 써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약으로는 일이 줄지 않죠. 그러면 이 왜 일하는 시간이 여전히 줄지 않는지를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AI로 빨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학원은 왜 변하지 않았을까? 1번과 2번이 약간 달라요. 1번은 학원 성장이랑 상관없이 내 업무는 왜 줄어들지 않았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AI를 도입하면 당연히 학원이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학원은 성장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는 이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다르게 좀 이렇게 답변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드려본 부분이에요. 학원 업무가 줄지 않았던 이 현상을 한번 나눠봤어요. AI가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내가 계속 반복 지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꾸 반복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 시간을 줄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커스텀 AI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른 AI 쓰셔도 커스텀 AI 하실 수 있거든요. AI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커스텀 AI라고 하는 거는 AI가 일반적인 웹 검색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AI가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쓰는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항상 글을 쓸 때는 요약식으로 글머리 기호는 뭐를 넣어가지고 쓰고 날짜 형식은 뭐로 항상 내줘, 이런 식으로 커스텀 AI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노션도 이렇게 커스텀 AI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AI 업무 지시가 길어지면 앞의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앞에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와 엉뚱한 거를 자꾸 내면서 앞의 내용을 또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역시나 그냥 AI 채팅을 새롭게 시작하면 이거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업무 지시를 항상 하는 프롬프트가 있으면 그거를 학원 맞춤으로 커스텀 AI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원은 초등 대상이라면 친근한 말투로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뭔가 학원의 학습 기록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지고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 같은 부분들,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이 문장 구조들을 전부 다 금지어, 이런 것들 다 지정을 해준 것들을 커스텀으로 아예 세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AI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는 커스텀 AI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에 대한 학습 기록 데이터를 AI한테 주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 부분의 업무 시간 로딩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월간 리포트 쓸 때 AI 활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션이든 엑셀이든 구글 시트든 학습 기록들 해놨던 거 전부 다 긁어다가 AI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AI 활용도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시중 학원 프로그램 중에서 AI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학습 기록을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거를 하나하나씩 AI한테 넣은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월간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데이터를 AI한테 주는 이 과정은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작업의 일종입니다. 내가 AI한테 데이터를 복붙하는 과정은 절대 저한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복 노가다에 관련된 이런 업무 중에 하나인 것이고, 하지만 월간 리포트를 매월 다음 달 초에 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월말이 되면 무조건 긴급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데이터와 AI를 함께 넣을 그릇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바로 연동시켜서 데이터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를 함께 담을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즉 위쪽이랑 달라요. 그리고 AI가 나왔던 결과물을 매번 다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나왔던 것들이 기록 보관이 안 되고 뒤적뒤적거리고, 근데 AI 채팅이 너무 많아져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가 정리가 안 되고 결과물들을 내가 보관을 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AI 결과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보관 시스템이 함께 필요합니다. 자, 위쪽에 학원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커스텀 AI 로 해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데이터와 AI를 함께 담을 시스템이 필요한 이야기. 두 가지는 달라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AI와 함께 학원 업무가 진정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AI를 도입해서 사실은 좀 능률도 향상된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뼛속 깊이 이과여가지고 친근하게 학부모님들한테 대화하는 기술이 약간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AI한테 친근한 말투 스타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변환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학부모한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구를 바로 저의 이야기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장하지를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다 같이 AI를 쓴다는 게 문제예요. 다 같이 지금 AI를 쓰지 않는 학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AI를 쓰지 않으면 그 학원은 사실은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이 AI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같이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다음에 요 부분은 원래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세미나의 흐름상 잠깐 언급하고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 이거는 사실 이미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2년도에 지금 266만 명에서 지금 전망으로는 출생률 입장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29년도 되면은 앞으로 지금 3년이네요. 3년 뒤. 지금 170만 명이에요. 지금 비율적으로 너무 심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막 불안감 조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지금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학원 원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요 이야기는 알고는 있지만 솔직히 체감은 많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고등 위주의 그 학원들은 사실 체감이 지금 많이는 되지는 않더라고. 조금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은 제가 그 원장님들 만나 뵈면 그래도 클래스 수업을 많이 운영하시는 고등 입시학원 많이 있어요. 클래스 수업이 초등에서는 진짜 개설하기가 지금은 힘들고, 저도 클래스 수업을 해봐서 알지만 지금 이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클래스 수업 오픈 쉽지가 않거든요. 같은 시간에 이 친구들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으로 이 학생들의 시간을 맞춰주느라고 이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대상 학원들, 특히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초등 대상 학원 원장님들 만나뵈면 해마다 체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뭐 하냐면 홍보 위주 강의를 진짜 많이 들으세요. 홍보, 마케팅. 왜냐면 지금 모집을 해야 운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홍보를 그렇다고 안 하시는 원장님들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원끼리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부분이 될 거냐면 양극화가 예상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통 이 경제에서 학원뿐만 아니고 K자 성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K자 성장. 미국도 AI 나오고 나서 K자 성장 많이 하는데 양극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거
이거 지역에 따라 진짜 다를 수 있는데 이 좀 대기업 위주에 많이 몰려 있는 신도시에 있는 지역의 학원이랑 이 대기업 위주의 그 신도시가 아니고 좀 이렇게 대기업이 없는 그런 지방 도시의 지역이랑의 지금 양극화가 많이 심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학생 수가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앞으로 학원의 미래는 이거는 뭐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정답은 아니고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고소득 지역은 상위권을 노리는 이런 부분에서 학원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득 지역에서는 사교육은 죽지는 않으나 상위권을 노리는 일부 학생들, 그러니까 비율은 적어요. 비율은 적어요. 상위권을 100명이 다 노리진 않으니까 상위권을 노리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개별 관리에 대한 이 차별화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학원의 그 경쟁이 심화가 되면은 학원에서 교육 서비스 질이 상향 평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의 관리 서비스의 이 눈높이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데일리를 보내는 학원은 진짜 잘 됐는데 왜냐면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보내고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학원에 로딩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데일리를 보내는 학원이 지역에 많다면 안 보내는 학원한테 왜 뭐 데일리 오늘 뭐 했어요? 뭐 데일리 왜 뭐 그런 건 안 보내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별 관리를 해주려면 사실 이거는 종이로 해줄 수가 없고 적어도 엑셀이나 구글 시트나 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이제 30명 정도는 1인 원장님이 커버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개별 관리를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해주려면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소득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일단은 학생 수는 많은데 어떤 고소득이 아니고 그 어떤 상위권 노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을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AI가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가 박리담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보면 그냥 담임제 없이 조교가 운영하는 학원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만 틀어요. 프로그램 틀고 거기서 아이가 와서 프로그램을 학습하면 조교가 와서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거의 강사를 쓰지 않고 관리자 한 명에다가 조교 여러 명을 가지고 박리담의 식으로 좀 저가로. 그러니까 시중에 주변의 학원보다 조금 교육비를 낮게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거의 시스템, 그런 형태 또는 이제는 수학 전문 학원이 아니고 30명을 모으더라도 그 30명한테 다과목을 가르치면서 한 명당의 수강료를 높게 책정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강사 없이 다과목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위권을 노릴 정도로 좀 이렇게 관리를 상위권 위주에 치중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학원은 다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 수강료를 그래도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 저가 박리담의 형이나 다과목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조교로 운영할 때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 조교한테 일이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과목을 운영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게 한 과목 운영해주기도 바쁜데 한 명을 다과목으로 운영해주게 되면 사실 관리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학습 기록 면에서 시스템이 뭔가는 필요해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양극화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요즘 현상들을 가지고 살짝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이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보면 그리고 학생 개별 관리면이 상향 평준화가 될 거예요. 여기서 상향 평준화가 되면 이거를 하지 않는 학원들이 이제 약간의 이게 위기가 오는 그런 시기가 오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산업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되는 시기가 옛날에는 20, 30년 전에는 사교육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근데 파이가 작아지니까 그 안에서 쪼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학원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갑자기 학원업을 종사하시다가 다른 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많이 못 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굉장히 많은데 산업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그 안에서 쪼개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다 같이 자라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될까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성공한 원장님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원장님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되게 그 조금 확신의 인과관계적으로 생각하세요. A를 해서 성공했다. 우리 학원의 성공 요인은 뭐다.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10년, 20년 전에 성공했던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시기와 그때의 지역과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성공 요인이라고 꼽으시는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도를 한다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시행하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2023년부터 노션으로 학원 관리하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 원장님들을 만나 뵀는데 그 중에서는 진짜 잘 되는 학원도 있고 그리고 잘 좀 정리정돈 안 되는 학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정말 만나 뵈면서 당장은 지금 원생 수가 지금 시작해서 원생은 적지만 앞으로 진짜 잘 되겠다라고 느낌이 제가 온 그런 원장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거의 한 2, 300명의 수강생들이나 아니면은 개개인적으로 그 만나 뵈면서 구분이 약간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업무 변천사를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종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만 하면 성공했냐면요. 지금 그때는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 학원 성공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간 그 성적표를 종이에다가 학생을 일일이 그 글씨를 써가지고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글씨를 써서 성적을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손글씨로 적어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학부모님한테 사인 받아서 와라 뭐 이랬던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손으로 종이에 써서 그 정도까지 어떤 그 정성을 들여서 얘기를 해주면 잘 됐어요. 그런 학원 치고 안 되는 학원은 없었습니다. 또는 그때 당시에는 교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자체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지녀도 학원은 잘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수업을 잘 하시면 또 학원이 잘 됐죠. 그래서 그때 종이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강점 포인트가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학원 쪽에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글 문서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에서 표 빨리 만드냐, 그리고 표 안에 글자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학생들의 개별 그런 그 월간 리포트 같은 거를 문서 작업을 빨리 하는 조교를 구입을 해서 뭔가 그 시스템적으로 그 월간 리포트를 컴퓨터 문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시스템 도입을 하는 그런 학원들이 강점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때는 그 정보 싸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원 관련해서 정보를 더 많이 내가 모으고 있냐, 아카이빙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AI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AI 시대에서는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 개별 관리 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이와 컴퓨터 인터넷 시대에는 어떤 툴의 입장에서 업무 시스템이 마련이 되기는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업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떤 교재를 잘 만들고 그리고 피드백을 좀 정성스럽게 쓸 수 있는 학원이라면 강점 포인트가 충분히 됐었는데 지금은 AI가 도입이 돼서 업무가 빨라질 수 있는 AI가 탑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이 있어야 학생 개별 관리를 더 꼼꼼히 할 수 있고 그 꼼꼼히 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분석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서 했었던 업무 방식으로는 케어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업무 시스템이 노션이 아니더라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I를
신입 AI를 쓰는지 경력직 AI를 쓰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이제 AI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조교라고 생각해 볼게요. 조교가 정말 회사도 안 다녀보고 정말 학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일반 대학생의 조교가 왔다고 가정하면 그 친구는 신입이에요. 신입 AI가 하는 신입 조교가 하는 일은 정말 단순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데일리 리포트를 선생님께서 담임 강사께서 오늘 이 친구 테스트 기록, 그 다음에 진도 뭐 나갔고 이런 거를 이제 적어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문구를 작성하는 조교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문구를 이제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반복이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문구는 정해져 있는 틀에서 학원 인사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오늘 테스트 몇 점 받았다, 재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뭐 배웠는지 이런 문자 타이핑은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AI로 커버 가능한 업무예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로 커버가 가능한 업무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 조교한테 학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AI 써서 너가 뭘 해봐라고 만약에 업무 지시를 하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시너지 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단순한 건 할 수 있으나 대학생 조교가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교재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지 제작을 할 수는 없어요. 학원 업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AI와 시너지를 낼 수 없는 단순 업무만 하던 그런 조교들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지금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경력직을 생각을 해볼게요. 업무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단순 조교가 하던 업무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관리만 하면 됩니다. 신입 목까지는 AI나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AI 업무가 그 결과물을 검수만 하면 돼요. 이걸 이제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6년도에서 나왔던 그 개념인 키워드인데요. 휴먼 인 더 루프는 뭐냐면 단순 작업은 AI가 다 해줘요. 거기서 내가 사람이 검수만 하고 통과시킬 건지 반려시킬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만 하는 거예요. 결정과 판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력직의 한 명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좀 학원 업무 경력이 많으신 그런 관리자급의 실장님이 계신다면은 AI 탑재되는 시스템만 어떻게 도입을 해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고, 혹은 1인 원장님이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국에 경력직이 AI를 얻어서 신입의 목까지 해낼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요 경력직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이 AI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시스템. 경력직에 해당하는 AI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력직 AI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앞서 얘기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업무 이해도를 학습시켜야 되겠죠. 이 AI가 이제 한 10년 정도를 학원 운영을 했던 상담실장급으로 이 학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하려면 학원 맞춤으로 AI를 커스텀할 필요가 있어요. 커스텀 AI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AI는 경력직 AI이기 때문에 내가 지시한 거를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초등 대상한테 말하는 말투와 그 다음에 고등 대상의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는 말투도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능력 있는 상담실장님을 사람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분은 상담 진짜 잘하시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가 와도 바로 만나자마자 성향 파악하시고 입학을 시키는 확률이 높은 그런 상담실장님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담실장님한테 학생 데이터나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도 주지 않고 상담실장님만 채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학부모 상담 때 변수가 많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내가 준비한 어떤 입학 상담의 이야기는 내가 준비된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질문들이 막 나와요. 정말 예를 들면 재원생 학부모 상담이라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친구가 1년 동안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지금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 성적이 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입학 상담을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세요라는 이런 질문에 뭔가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실장님은 상담을 정말 잘하시는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스템을 부여하지 못하면 이분은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짓말이 섞인 걸로 되게 그냥 말투의 기술로 이게 상담을 이끌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말 확 와닿을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얼만큼 체감이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목적은 이거예요. 이 숫자가 1부터 쭉 1, 2, 3, 4, 5, 6, 7, 8, 9, 10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 숫자들이 랜덤으로 적혀져 있는 상황에서 1부터 1 찾고 2 찾고 3 찾고 4 찾고 5를 찾고 6까지 찾고 이거를 60초 안에 몇 개까지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60초까지는 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살짝 10초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10초 정도만으로 1, 2, 3, 4, 5, 6, 7, 8, 9, 10을 이 사진 랜덤으로 쌓여져 있는 시스템에서 몇 가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은 여기 있네요. 10초 정도만 드릴게요. 네, 몇 가지 찾았는지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사실 이제 60초 동안, 보통 평균 60초 동안 20까지는 찾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걸 되게 못해서 저는 막 10 몇 번, 60초 동안에 10 몇 번까지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런 거 이제 잘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편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시스템이 도입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냐면요. 보세요. 9개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9개의 위쪽에 9개의 칸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칸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두 번째 칸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돌아가면서 1, 2, 3, 4, 5, 6, 7, 8, 9라고 해가지고 이 숫자가 순서대로 이 칸을 돌아가면서 적어놨다라고 하는 규칙을 도입했고, 칸을 그려주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지금 10초 만에 바로 찾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지금 바로 10초 만에 10가지 이상 찾으셨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갑니다.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조교라고 했을 때 혹은 같은 AI라고 했을 때 시스템을 주지 않았던 요 화면과 업무의 시스템을 주지 않았던 것과 업무 시스템을 정리를 해가지고 준 것이 지금 같은 사람과 같은 AI라고 했을 때 효율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5배 정도가 차이 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런 식으로 체감을 하시고 학원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조교든 AI든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효율을 향상시킬까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차원에서 한번 요거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신입학원이라고 해볼게요. 시스템이 없는 학원은 AI를 써도 업무 효율이 나지 않아요. 아까 왜 안 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안내데스크가 없어가지고 제가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내가 조금 더 좀 효율적이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을 쓰는 방법으로 제가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조교를 채용한다고 하던들 이 조교 한 명이 업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AI를 넣으면 아까 사진에서 60초 만에 뭐 60개의 숫자를 찾듯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조교를 한 명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효율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경력직 학원과 신입 학원의 차이는 운영 연차가 아니고 시스템의 유무인데, 이제 상관관계는 있더라고요. 이게 운영 연차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많으신 그런 학원들을 보면 느끼신 거예요. 원장님들이 스스로.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먼저 느끼고 이제 체계적으로 뭔가를 활용을 하시면서 올라가시고 성장하시고 약간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강사 출신의 거의 학원을 운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원생이 10명일 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느끼시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홍보만 잘하시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원생 증가 속도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하나인데, AI에 너무 꽂혀 있어요, 지금. 사실 저도 AI를 붙여서 지금 보여드리긴 하고, AI 도입 사례들을 더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우리가 자꾸 AI에 꽂혀 있는 동안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어떤 일부 기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학원의 전반적인 학원 업무를 개선하기에는 그 전에 시스템이 먼저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AI는 담아야 됩니다. 그릇이에요. 접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접시 안에 학생의 데이터를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접시 그릇 밥 공기 안에 학생의 학습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밥으로 담아야 되고, AI는 담겨져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AI가 그 밥그릇에 담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더 힘을 내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이 AI를 담는 그릇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릇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손자병법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전쟁은 전공법으로 대처를 하고 기병으로 승리한다. 이게 임기응변을 뜻하는데, 전쟁 자체는 전공법으로 대처를 하되, 그런데 승리는 임기응변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쟁 상황이라서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죄송하게도 전쟁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 전쟁 같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니고, 저도 이제 학원을 해봐서 특히 초등은 조금 전쟁처럼 변수가 너무 많고 예외 상황이 돌발로 발생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쟁이랑 상황이 비슷하다는 뜻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학원이 회사랑 다르게. 근데 그게 무에서 탄생하진 않아요. 이 뭔가 갖춰져 있는 전공법이 있으면 그 임기응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갖춰져 있지 않은 전공법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대처를 계속하고 넘어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의미는 뭐냐면, 임기응변이 지금 발생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임기응변 도와주는 우리의 학원 개인 맞춤 비서의 역할을 하는 지휘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이 AI 지휘관은 우리 학원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원의 목적, 우리 학원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우리 학원의 수업 운영 방식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임기응변을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지금 상황은 재원생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 돌발 질문 발생하죠.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학부모님이 1년 동안 우리 학생이 우리 친구가 뭐 이렇게 성적이 잘 안 오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건 학부모의 기억인 거지. 이거를 시스템에
1년간 성장 기록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실제로 몇 점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러저러 했지만 1년 동안 서서히 변해서 성적이 눈에 띄게 체감을 못 하셨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데이터들을 즉시 확인해서 즉시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 입학 상담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 노션 실제로 쓰고 계신 원장님들께서 되게 효과가 진짜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노션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입학 상담 때 슬쩍 보여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좀 신뢰가 좀 있고, 확실히 개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기셔서 입학 유도가 조금 더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학 설명회다라고 하면은 학생 개별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시스템을 애초에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걸 시험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임기응변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스템이 없는 임기응변은 임시방편인데, 이것들은 사실 시스템이 없으면 조교를 채용한다고 하던들 조교가 투입이 바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인수인계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너무 알아서 뭔가 그 데스크 알바를 뽑았더니 제가 하고 말지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투입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이 있을 때는 자유자재로 임기응변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조교 강사가 업무를 위임을 바로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업무 위임이 가능한 거는 조교 강사뿐만 아니고 AI한테도 업무가 위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정형화되지 않은 돌발 상황도 위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으면 이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조교와 강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이 친구가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응용이 무한대인 거여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시스템 안에서 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잠깐만 예시를 들어보면, 그냥 잠깐 이게 제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노션의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템플릿 형태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학원에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학원에 맞게끔 학원마다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고 필요한 업무들이 달라요. 그래서 시중의 학원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을 학원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노션 같은 장점은 시중 학원 프로그램에 비해서 좋은 점은 나에 맞게끔 수정과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정규반 수업 시간표라고 해서 여기에 실제 진행하고 있는 정규반 시간표가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가 지금 많이 없지만.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하면 어떤 거를 응용할 수 있냐면, 요거는 그 노션 템플릿에서 응용하실 분의 예시인데, 내신용 시간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표를 2개를 해놨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수강반을 입력을 할 때 정규와 내신을 각각 입력한 다음에 내신반은 따로 시간표가 형성이 되게끔을 해놨어요.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업무 로딩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표 만들기인데, 시간표를 그냥 만들고 끝이면 그래도 다행이죠. 한 번만 하면 돼서. 근데 요즘에는 내신 시험 케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반 따로 거의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1년에 거의 4개월 정도인데, 시간표를 그때마다 내신반 꾸렸다가 내신반에서 또 정규반 꾸렸다가 그 내신반과 정규반을 온오프 하는데 거의 8번의 리소스가 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2개를 만드는 응용을 거치시고 난 다음에 내신반은 내신반으로 세팅해 놓은 요게 그대로 1년 동안 유지가 되고, 지금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거의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친구가
3년 동안 중학교 입학하면은 3년 가죠. 고등학교 입학하면 3년 가죠. 그래서 1학년을 2학년으로만 바꾸면 되게끔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 수업 시간표를 내신용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딱 한 번 지금 업무를 하시고 3년 동안 계속 이 시간표를 쓰실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응용하시면 강사와 조교가 내신반일 때는 내신반 수업 시간표에 와서 수업 기록을 똑같이 해나가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수업 입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예시입니다. 정말 예시여가지고 요거는 뭐 응용의 한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 응용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무한대로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가 학원에 맞게끔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또 2차 세미나에서 하도록 할 거고, 제가 요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떤 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업무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알겠다. 시스템이 진짜 중요한 건지는 나도 알고 있지만 못 만들겠다. 시스템을 빨리 만들 수가 없다.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얘기를 해봤고, 예를 들면 노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배워서 노션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근데 시스템을 못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노션은 어떤 도구일 뿐이고 툴이에요. 도구인 것 뿐이고, 그 전에 우리 학원에 맞는 시스템을 먼저 머릿속에 상상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먼저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툴부터 배우게 되면은 기능 위주로만 스킬을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노션으로 만들게 돼요. 자, 그런 분들의 그 좀 안 좋은 예가 뭐냐면, 그냥 템플릿을 구매를 한 다음에 써보니까 우리 학원이랑 안 맞는 걸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애초에 판단하기 쉽지가 않았던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학원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걸 생각한 시간을 약간 생략하거나 줄여셨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노션 강의를 했을 때 같은 분들이더라도 늦어지는 학원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빨리 만드는 학원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애초에 업무 체계가 있었던 학원이면 노션을 조금만 배우면 확 빨리 만드세요. 그런데 애초에 업무 체계가 없었던 그런 학원이면 노션을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시스템을 고민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시스템은 노션을 나중에 배우시더라도 일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업무 체계를 배워야 돼요. 지금 제가 체계와 시스템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두 개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는 달라요. 업무 체계는 꼭 툴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노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문서, 그냥 노션이 아니고 그냥 엑셀로라도 우리 학원의 업무 흐름, 업무 플로우, 조교가 오면 뭘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업무 흐름을 담았고, 그 다음에 결석 보강의 규칙은, 규정은 어떤 것이고, 이런 어떤 업무 체계를 원장님의 머릿속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문서 정도로 이제 마련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여튼 그거가 있어서 문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다른 학원의 시스템을 써서 도움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다른 학원의 문제와 우리 학원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우리 학원의 문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업무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석 보강의 관리가 힘들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왜 힘들까 파고 들어가면 결석자를 모아놓는 리스트가 없다. 뭐 이게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결석자가
모아져 있는 것을 오늘, 이번 주, 그 다음에 지난 한 주 이런 식으로 딱 리스트업을 해주는 업무 체계가 있으면 조교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보강 날짜를 잡아주는 식으로 업무 흐름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머릿속으로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방금 제가 말을 했던 요 부분을 노션이라고 하는 도구로 구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션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 체계가 먼저 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을 이용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대형 학원이라면 이거를 어떤 진짜 개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 체계가 없으면 아무리 개발자와 대화를 해도 우리 학원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흐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체계 먼저 구성해야 되죠. 업무 체계 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업무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지금 보시면 업무 분장이 필요해요. 이거는 1인 학원 원장님이라도 분장은 꼭 필요해요. 왜냐면 업무 분장은 1인 학원 원장님이더라도 애초에 업무 분장을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조교를 채용을 했을 때 바로 위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AI 도입을 했을 때 바로 위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꼭 역할별로 업무 분장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실장, 데스크, 조교, 강사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보시고, 홍보도 스스로 하신다면 뭔가 홍보팀장이 하는 역할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별로 업무가 분류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교한테 결석 보강 관리를 시킨다면 우리 결석 보강의 규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학원은 한 달에 2번 이상 보강, 수업 시간 옮겨줄 수는 있지만 한 달에 2번 이상 보강을 해주지 않는다. 최대한 보강은 2번까지 가능하다. 이게 규정의 예시겠죠.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문서화 해놓고 체계를 정리정돈 해놔야 조교가 그것을 위임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업무에 따른 매뉴얼 존재해야 되고 업무 플로우가 존재해야 돼요. 조교가 결석 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결석자 확인한다. 2번 뭐 한다? 3번 뭐 한다. 이렇게. 자, 업무 루틴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예를 들면 이제 노션으로 잠깐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왜 노션으로 보여드리냐면 엑셀이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셀 구글 시트를 지금 이걸로 관리를 하게 되면 하루 기록은 가능한데 데이터가 모아서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한계가 있어요. 파일과 시트가 너무 무한대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한 학생당 뭐 시트가 20개고 뭐 파일이 뭐 몇십 개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엑셀과 구글 시트보다는 저는 노션이 좀 더 효율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션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션으로 한번 업무 분장부터 시작해서 매뉴얼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학원 업무 매뉴얼인데 이것도 예시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역할 분담을 먼저 해야 되죠. 역할 분장. 1인 학원이더라도 홍보를 직접 인스타 블로그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홍보팀장이 해야 되는 인스타 운영 매뉴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사라면 수업 관련된 거 해줘야 되고, 강사가 뭐 상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제라면 강사가 뭐 월간 리포트 피드백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담임제냐 무학년제냐 뭐 요런 담임제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니까 요런 게 학원마다 다른 거예요. 학원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또 조교가 문제풀이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영단어 채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교의 역할도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강사처럼 경력이 많은 조교한테 조금 더 위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열어볼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 노션이든 뭐든 뭐 수업 시간표를 열어서 수업 시간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강사가 와서 뭔가 수업 시간표 페이지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을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출근했을 때 요일별로 전체 수업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과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 매뉴얼이다라고 하면은 이 조교한테 업무 플로우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출된 과제를 확인하고, 제출도 사실
학생들이 직접 자동화로 그 과제를 제출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출된 과제 확인해서 미제출 학생 확인하고 리마인드 발송해주고 5일 이상 장기 미제출자는 별도 관리를 하게끔 시키고 그다음에 재원생 뭐 처리를 한 다음에 제출 검수를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업무 매뉴얼을.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있다면 단계별 업무 가이드에서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엑셀로 하시든 구글 시트로 하시든 제출한 과제를 열어서 오늘 제출을 누르면 여기에 목록이랑 과제 사진을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세밀하게 적어 놓으면 조교가 이거 쭉 보고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업무 플로우를 자세하게 적어주는 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고치셔야 되는데 틀이 있는 경우와 틀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처음에 시도가 잘 안 되세요. 그 틀이 없으면 시도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런 것들을 좀 드리고 수정을 할 수 있게끔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규정집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학원에 그 규정인 건데 이 뭐 결석 보강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입학 규정, 레벨 테스트를 꼭 쳐서 반편성한 다음에 입학한다든지 어떤 그 운영에 대한 규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제가 일단 정리를 해놓은 요런 것들을 노션을 이용하시든 그냥 문서로 정리하시든 그거는 툴은 정말 상관은 없는데 요런 거를 업무 체계, 매뉴얼, 업무 분장을 먼저 하셔야 노션이든 뭐든 시스템을 스스로 이제 학원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을 하다.